저는 오늘 이제 주제 발표를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눈앞에 놓여 있는 그 남북 경제 협력 사업이 사실은 완전히 중단된 상태죠. 이 남북 경제 협력 사업의 효용 가치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저보다 더 많이 아시고, 또 우리 대한민국의 그 신성장 동력, 아까 김정태 회장님 말씀대로 성장 동력원입니다, 북한이.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 그 많은 전문가들이라든가 또 관심 있는 많은 국민들은 이미 남북 경협 사업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게 할 것이다라는 데는 이견을 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정말 암울하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2004년, 2005년도에 시작된 개성공단 가동이 완전히 중단된 상태고, 사실 이 개성공단을 지렛대로 해서 남과 북의 어떤 평화와 교류 협력을 이어가려고 했던 우리 이 많은 대한민국의 선지자들, 지도자들, 또 남북관계 전문가들의 생각을 완전히 좀 뒤엎고 절망에 빠뜨리게 하는 지금 현실이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남북관계가 활짝 열릴 거라는 기대, 또 실제로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몇 차례 통해서 많은 기대라든가 또는 실질적인 교류 협력 사업이 많이 진전될 거라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롤러코스터를 타듯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렸다 하면서 결국에는 하노이 북미 회담을 끝으로 많은 일들이 중단되고 지금은 불투명한 상황으로 지금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상황인데 무슨 남북 교류 협력 사업에 대한 토론을 하고 논의를 하느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물론 일리가 있죠. 현실적으로 우리가 정말 그 남북이 합의해서 진행해왔던 개성공단마저도 중단된 상태인데, 또 그거마저 재개하기가 어려운 상태인데 이런 논의를 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들을 하죠. 저는 이렇게 그분들께 말씀드립니다. 봄이 오기 위해서는 겨울이 반드시 우리 한반도에서는 사계절에 의해서 봄이 오기 위해서는 겨울을 거쳐야 됩니다. 그 겨울 동안에 봄에 씨앗을 뿌리고 또 식물을, 곡물을 자라기 위해서는, 곡물이 자라기 위해서는 겨울에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씨앗 갈무리도 해야 되고요. 또 거름도 준비하고 뭔가 의미 있는 일과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암울하고 암흑의 남북관계지만은 우리는 부단하게 이 문제를 논의하고 또 서로 토의를 해서 뭔가 의미 있는 방안을 한번 도출을 해보고자 하는 게 오늘 여기 모이신 여러분들의 의지요 뜻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늘 제가 이제 우리 남북관계 문제에 대해서 경협에 앞서서 남북관계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에 대한 많은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상황을 보면은 외교 안보적으로 보면은 이제 미국은 북한에 대화를 하자 이렇게 자꾸 요구를 하고 있지만은 북한은 아직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물밑에서 접촉은 사실 있기는 하지만은 북한이 원하는 그런 상황까지 미국이 전제 조건을 달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선뜻 대화에 응하지 않고, 만약에 선뜻 대화에 응했다가 과거 트럼프 대통령 때처럼 극적인 결렬 상태가 와버리면은 또 한 번 북한 내부의 여러 가지 상황에 어려움이 봉착할 수 있고, 북한 내부에서도 정치적으로도 문제가 더 크게 벌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 의해서 아직 그런 단안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정부도 사실 한계가 있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남북 문제와 관련해서 한미 워킹그룹을 미국의 요구에 의해서 만들었는데, 그 워킹그룹이 모든 남북관계 단절의 하나의 단초역 원인이 돼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마저 우리가 이제 자주적인 어떤 의지에 따라서 남북 문제를 풀어가지 못하고, 또 거기에
순간적으로 순발력 있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참 안타깝기도 합니다. 얼마 전 개성공단 남북연락사무소가 폭파된 지 한참 지나서 얼마 전에야 다시 남북연락사무소 연락이 통신 채널이 복원되긴 했지만은 사실상 형식적인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남북 문제는 우리 남북 문제만이 아닌 미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 이런 주변국들과의 전략적 이해가 얽히고 설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의지가 있다고 해서 또 북한의 의지가 있다고 해서 남북 문제가 쉽사리 열릴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유엔과 미국, 특히 이제 미국의 생각과 미국의 전략적 방향이 어떻게 다듬어지느냐에 따라서 북미 문제 또 북미 문제로 인해서 남북 문제가 풀려질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오늘 이런 일반적인 어떤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도 남북 문제라든가 남북 경협 문제, 나아가서 남북 경협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오늘 여기 이 자리에 모신 분들은 그렇지 않을 거라 하지만은 우리가 그런 생각들이 얼마나 아까 김정태 회장님 말씀하셨지만은 남북 관계에 대한 남북 경협에 대한 미래라든가 이런 것들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북한은 우리가 타도해야 할 대상으로 생각하고 북한의 급변 사태가 일어나면 통일이 될 거라는 이런 막연한 것도 좀 답답한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오늘은 이제 말미에 간단하게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북한의 급변 사태가 났을 때 예상되는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이 시나리오를 제가 잠깐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미국의 보수 강경주의자라든가 우리 남쪽에 대한민국의 일부 강경 보수 분들께서는 북한 정권을 붕괴하면 김정은 정권을 붕괴시키면은 통일이 되는 거 아니냐. 또 남북 문제가 한반도가 정말 안정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이거는 정말 우리의 꿈이고 희망이고 또 굉장히 비현실적입니다. 만약에 북한의 급변 사태가 났을 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북한에는 김정은 위원장과 생사를 같이 하는 200만 명 이상의 노동당원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한 250만 명 정도로 추정되는데요. 이 노동당원들은 김정은 위원장과 운명을 같이 합니다. 이 사람들은 급변 사태가 나서 북한 정권이 붕괴가 되면은 산속으로 무기를 들고 산속으로 들어갈 겁니다. 우리 6.25 한국전쟁 때 수많은 피를 흘렸던 일종의 빨치산 작전이 바로 그겁니다. 이탈자를 감안해서 50만 명만 산속으로 들어가서 빨치산 활동을 한다 하더라도 이 엄청난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들이 북한 지역만에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백두대간을 통해서 또 피난민 행렬을 같이 포함해서 남쪽으로 침투하고 남쪽에서 많은 산업시설을 파괴하고 요인 암살이라든가 폭파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면 남쪽은 그야말로 대혼란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북한 주민들의 탈출 행렬이 벌어질 겁니다. 북중 접경 지역으로의 탈출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남쪽으로 탈출하려고 할 겁니다. 북한 주민들은. 북한 주민들은 이제 남쪽이 북한에 비해서 유토피아라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남쪽으로 다 탈출을 하려고 합니다. 일부 연구기관에서 예측한 바에 따르면 최소 250만 명에서 300만 명의 남측을 향한 난민 행렬이 형성될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250만 명에서 300만 명의 난민이 한꺼번에 내려온다면 남한 사회는 그야말로 대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어디다가 그 많은 인력을 수용할 수도 없고 통제가 되지 않습니다. 엄청난 범죄가 일어날 것이고 그에 따른 사회 불안은 불보듯 뻔합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할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북한과 남한 지역에서 게릴라 투쟁을 벌이는 북한군 빨치산들을 소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소탕 작전에 미국은 지상군을 파견하지 않습니다. 엄청난 희생이 따르기 때문에 그 지상군 파견하지 않고 그 게릴라 소탕 작전에는
우리 한국군의 우리 여러분과 저의 자식들이 전쟁터에 나가야 됩니다. 한국전의 특성상 산악이 많아가지고 일괄적인 공중폭격이라든가 해상전투로 손쉽게 이라크처럼 장악할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몇십만 명의 게릴라 빨치산들을 소탕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군도 그만큼 손실을 감수해야 됩니다. 옛날 6.25 한국전쟁 때는 자식도 여름이고 못 살았기 때문에 뭐 국가를 위해서 자식 한 명 희생한다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지금은 자식 아들 하나뿐인 집이 대부분입니다. 평시에도 아들이 또는 손주가 군대 가면은 온 가족들이 거기에 정신이 팔려 있어가지고 아들의 안위를 걱정하는데, 만약 전쟁에서 그 수많은 사상자가 나오고 그렇다면은 사람들의 마음은 멘탈이 아마 붕괴가 될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는, 한반도에서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이 될 거예요. 그와 함께 수많은 산업시설이 파괴되면서 한반도는 경제적으로 50년 이상, 멘탈, 정신 세계 분열 최소 30-40년 이상에서 수많은 엄청난 후폭풍이 몰아칠 겁니다. 결국 우리는 북한 정권이 붕괴되면은 당연히 또 외교 안보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북한 정권이 붕괴되면은 중국이 가만히 안 있습니다. 동북공정 2호를 앞세워가지고 북한 지역을 선점하려 군 투입을 할 겁니다. 이미 동북 삼성 쪽에는 북한의 그런 급변 사태를 언제일지 모르지만은 만약에 사태에 대비해서 중국 인민해방군이 그쪽에 전부 대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러시아라든가 일본, 미국도, 특히 미국도 그걸 좌시하지 않겠지요. 그러다 보면은 북한 지역은 다시 한번 우리가 옛날에 겪었던 신탁통치 또는 그 이상의 우리 한반도의 분열을 정말 상징하는 그런 지역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듭니다. 저는 우리가 그래서 한반도의 평화를 이루어야 되고, 그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부담 없이 노력해야 되고, 또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서 우리 당장 눈앞에 보이는 개성공단 재개 문제라든가 종전선언에 이어서 평화협정, 그리고 북미 관계의 어떤 정상화, 이런 걸 통해서 한반도의 평화를 우리가 꼭 가져와야만 여러분과 저, 그리고 우리 미래 세대의 안전과 행복이 존재하는 겁니다. 통일의 문제는 그 뒤일 수도 있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반도의 급변 사태에 대해서 이렇게 간략하게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위기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현재 한반도는 현상유지 상태입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해서 현상유지가 아닙니다. 이건 데인저입니다. 위협입니다. 한반도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풍선처럼 지금 부풀어 오르고 있습니다. 만약 북한이 북미 회담이 잘 성공이 안 되고 자꾸 북한이 압박과 또 그 압박 속에 견디지 못하면은 풍선처럼 부풀어다 결국에는 터질 거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풍선이 터지면은 그 모든 피해는 벗어날 우리 대한민국, 우리 한반도가 짊어져야 되고 우리가 뒤집어 써야 됩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 어떤 토론회 또 발표 자리에서 우리 다시 한번 한반도의 문제를 좀 정말 심도 있게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뭐 현상 유지로 가는 게 북한을 압박해서 북한을 굴복시킨다는 이런 단순한 생각이 아닌, 우리가 좀 더 능동적이고 자발적이고 좀 더 전향적인 생각으로 해서 우리 한반도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앞장서 주셨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이고, 여러분께 그걸로 오늘 주제 발표로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